아침이 길어졌다. 알람은 더 이상 울지 않고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누구는 말한다. 이제 편히 쉬라. 그런데 가슴 어딘가에는 묵직한 돌이 놓인 듯하다. 어제까지 나를 불러주던 호칭이 사라지고 월급이라는 정기적 박동이 멈춘 자리에서 불안이 찬물결처럼 번진다. 돈을 쓰는 손이 갑자기 낯설어진다. 오늘의 커피를 사도 되는지, 전기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병원비는, 자녀의 사정은, 혹시라도 오래 아프면 마음이 계산기처럼 덧셈과 뺄셈을 반복한다. 쉬라고 하는데 쉬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람을 떠올린다. 오래 한 회사에서 일한 이는 마지막 출근 날 책상 서랍을 비웠다. 낡은 텀블러와 명함 지갑, 기념배지 몇 개, 송별 인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역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그는 멈춰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아침은 느려졌다.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길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통장을 펼쳐두고 연필로 작은 표를 그렸다. 월세, 공과금, 식비, 통신비, 부모님 용돈, 적금. 표의 빈칸에 숫자를 채우다가 손이 멈출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후가 되면 마음은 인터넷 창을 열어 골프채 세일을 둘러봤다. 빈 시간을 물건으로 메우고 싶은 충동이었다. 밤에는 지인이 보내온 여행 사진을 보며 불쑥 허무가 올라왔다.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까? 내일도 이렇게 길다면.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사람은 붙드는 만큼 흔들리고 놓는 만큼 가벼워진다. 배가 많이 부르면 몸이 무거워지듯 욕구가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부처님은 종종 이렇게 가르치셨다.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를 알아차리면 그 불안의 뿌리를 만난다. 욕망을 줄이면 기쁨이 잎사귀처럼 돋는다. 무언가를 소유하기보다 지금 일어나는 숨과 걸음과 만남을 살피라. 지금 여기에서 자족을 배우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다. 그래도 막막함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말을 오늘의 초대처럼 건넨다. 함께 천천히 배워가자. 일이 사라진 뒤에 나와 돈의 관계, 욕구를 줄이고 의미를 채우는 기술. 오늘 이 조용한 자리에서 먼저 마음의 지형을 그린다. 일의 자리와 나의 자리는 겹쳐 있었다. 직함이 내 이름처럼 불렸고 출근길이 내 하루의 리듬이었다. 의자에서 내려오자 리듬이 끊겼다. 그래서 나의 자리가 비어 보인다. 그러나 빈자리는 사라짐이 아니라 여백이다. 여백은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하얀 종이와 같다. 그 여백 위에 다시 자신을 그릴 수 있다. 명함을 내려놓고 호흡으로 나를 소개해 보시기 바란다. 나는 지금 숨 쉬는 사람. 나는 걷는 사람. 나는 밥을 짓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배워온 것을 나누는 사람. 나의 정체는 역할이 아니라 관계와 행위의 결로 다시 태어난다. 다음은 돈의 얼굴을 살핀다. 돈은 불안의 얼굴을 빌려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돈은 에너지의 그릇이다. 생을 지탱하고 나눌 수 있게 하고 배움을 열어준다. 그릇은 쓰임을 정하면 안정된다. 그래서 돈을 세 개의 그릇으로 나누는 연습을 권한다. 삶의 그릇, 나눔의 그릇, 뜻의 그릇. 삶의 그릇에는 의식주와 건강, 이동과 통신처럼 몸과 집을 지키는 비용을 담는다.
나눔의 그릇에는 가족과 이웃, 사회를 향한 작고 따뜻한 흐름을 담는다. 뜻의 그릇에는 배우고 만들고 전하고 싶은 일들을 담는다. 새 그릇의 크기를 한 번에 정하려 하지 말고 30일의 관찰로 서서히 균형을 찾으시기 바란다. 매일 저녁, 오늘의 지출을 새 그릇에 기록한다. 숫자만 적지 말고 감정도 함께 적는다. 기쁨, 허전함, 충동, 감사. 기록은 거울이 되고 거울은 과장을 줄인다. 불안은 막연함에서 자란다. 막연함을 숫자와 감정의 언어로 붙잡는 것. 이것이 첫 기술이다. 욕구를 줄이는 일은 억누름이 아니다. 억누르면 반동이 커진다. 욕구는 기별처럼 온다. 몸의 신호, 화면의 광고, 누군가의 자랑. 그때마다 마음의 신호등을 세워보자. 빨강, 즉시 멈춤, 사지 않는다. 노랑, 호흡 5번. 이 욕구의 진짜 기능을 묻는다. 나는 따뜻함이 필요한가? 인정이 필요한가? 지루함을 달래고 싶은가? 초록, 기능을 다른 방법으로 채운다. 따뜻함은 오래된 담요로도 채워진다. 인정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로도 채워진다. 지루함은 동네 도서관 산책으로도 채워진다. 신호등은 복잡한 선택을 단순한 행동으로 바꿔준다. 유예의 기술도 도움이 된다.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7일을 둔다. 그 사이에 가격은 잊히고 진짜 필요가 남는다. 필요가 남으면 사되, 같은 범주의 물건 한 개를 비우고 드린다.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보낸다. 서서히 물건의 수가 줄고 사용의 온기가 남는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의 회복이다. 비워진 공간에 햇빛이 들어온다. 마음도 공간을 얻는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고요는 지혜의 밭이 된다. 돈의 실천은 표로도 시작된다. 매달 첫 주에 가게의 의식을 치른다. 종이와 펜을 꺼내 세 줄을 긋는다. 비움, 나눔, 세움. 비움에는 이번 달에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적는다. 전기 플러그 뽑기, 외식 횟수 조정, 정기 구독 점검. 나눔에는 감사하고 싶은 방향을 적는다. 부모님 약값 보탬, 동네 보호소 후원, 벗을 위한 작은 선물. 세움에는 배우고 만들고 전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 텃밭 시작, 손글씨 엽서, 동네 아이들 수학같이 보기. 세 줄의 표를 가족과 함께 붙여두시기 바란다. 식탁 근처면 좋다.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진다. 돈은 더 이상 숨은 괴물이 아니라 함께 돌보는 친구가 된다. 하루의 구조도 바꾸자. 일터가 가져다 주던 리듬 대신 스스로의 리듬을 세운다. 아침, 햇살이 드는 방향으로 의자를 놓고 10분의 호흡을 한다.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숫자 없이 샌다. 생각이 흩어지면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격렬한 계획 대신 오늘의 한 가지 일을 마음에 얻는다. 정리, 배우기, 돕기, 점심, 밥을 지어 천천히 씹고 맛의 층을 느낀다. 오후, 손을 쓰는 일을 배치한다. 빨래를 개고 오래 미뤄둔 수리를 한다. 해가 기울면 걸음을 낸다. 발바닥이 땅을 누르는 감각을 듣는다. 밤, 조용한 독서와 기록. 오늘의 새 그릇에 숫자와 감정을 적는다. 불안이 올라오면 종이에 적는다. 불안의 이름을 붙인다. 병,
돈, 관계, 외로움. 이름을 붙이면 크기가 줄어든다. 그 종이를 접어 깍지 낀 손 아래에 둔다. 손의 온기가 종이로 전해진다. 그 순간 의미는 기다리지 않는다. 만들어야 온다. 큰 뜻만 의미가 아니다. 작은 의미가 모여 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작은 봉사의 목록을 만들어 보자. 100가지를 적는다. 쓰레기 분리함 정리,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기, 단지 화단 물 주기, 동네 마을 회의에 참석, 청소년 진로 상담 자원봉사 신청, 목발 짚은 이웃의 장을 들어주기. 다 하지 못해도 좋다. 매주 하나씩 실천하시기 바란다. 한 달이 지나면 마음의 복지 통장이 생긴다. 거기에 쌓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체온이다. 체온은 외로움의 반대편에 있다. 배움의 길도 열자. 마지막 학기라는 이름을 붙인다.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 삶의 마지막 학기. 과목은 스스로 고른다. 몸의 과목, 마음의 과목, 손의 과목. 몸에서는 무릎을 위한 스트레칭, 허리 보호 운동, 천천히 오래 걷는 법을 배운다. 마음에서는 호흡과 관찰, 분노가 올라올 때의 대응, 감사 편지 쓰기를 배운다. 손에서는 오래된 물건을 손보는 기술, 간단한 목공, 계절 김치 수선. 수업료는 비싸지 않아도 된다. 동네 평생학습관, 도서관, 온라인 강좌. 배움은 눈빛을 다시 맑게 한다. 맑은 눈빛은 노후의 최고의 장식이다. 나눔의 기술은 넉넉함이 아니라 방향에서 나온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눌 방향을 아는 사람이 된다. 부처님은 나눔을 네 갈래로 보셨다. 물질로 돕는 것,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길을 밝히는 지혜를 전하는 것. 물질은 가능하면 익명으로 받은 이의 자존을 지키며,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병원 동행, 장례식장에서의 조용한 손길, 서류를 함께 읽어주는 일. 따뜻한 말은 오해를 줄이고, 지혜의 나눔은 배운 것을 어렵지 않게 풀어 말하는 것. 나눔은 돈의 그릇을 흐르게 하고 마음의 샘을 깊게 한다. 한낮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반듯한 사각형을 만든 날,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원증을 꺼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젊고 단단해 보였다. 볼을 스치는 공기가 뜨거워졌다. 그는 갑자기 소리가 없는 울음을 흘렸다. 누군가의 상사가 되어 무심히 던진 말들, 야근에 지쳐 아이의 첫 발표회를 놓친 밤, 승진을 위해 스스로를 몰아세우던 날들. 쌓여있던 기억이 파도처럼 와락 덮쳤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은 없었고 손에 온기만 있었다. 그 온기 속에서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욕심 하나가 스르르 풀렸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놓아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작은 노트를 펼쳤다. 제목 대신 한 줄을 썼다. 오늘이 남은 생의 첫날. 다음 장에는 계획 아닌 서원을 적었다. 더 적게 갖고 더 깊게 누리자. 달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사람을 위로하자. 몸을 아끼고 말의 칼끝을 둥글게 하자. 배우고 나누고 쉬자. 쉬는 것도 행위다. 쉬는 동안 마음에 먼지가 앉는다. 먼지가 앉아야 맑아진다. 그는 마지막 장에 작은 그림을 그렸다.
세 개의 그릇과 가운데 촛불. 촛불은 소유가 아니라 방향을 비춘다. 실무적인 장치도 마련한다. 생활비 자동이체 날짜를 모아두고 월초에 한 번 검토한다. 신용카드 포인트와 멤버십을 줄이고 현금성 지출을 보이게 한다. 대형 쇼핑 대신 동네 가게의 이름을 익힌다. 연금 수령일에는 자신에게 의식처럼 밥상을 차린다. 간단해도 정성스럽게 밥 한 그릇, 제철 나물, 따뜻한 국. 연금은 생의 수고가 돌아온 선물임을 기억한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써야 맛이 난다. 의료비와 갑자기 필요한 비용을 위한 안전망 통장을 따로 둔다. 목적이 분명한 돈은 유혹을 덜 받는다. 혹시 부채가 있다면 수치심 대신 계획표를 들이댄다. 기관 상담을 통해 금리를 낮추고 상환 순서를 정한다. 부채는 숨으면 괴물이 되고 드러내면 과제가 된다. 과제는 해결된다. 욕구는 다시 올 것이다. 광고는 계속 말을 걸고 누군가의 근사한 삶은 화면을 채울 것이다. 그때마다 마음의 호흡을 바꾸자. 뒤를 길게 내쉰다. 길게 내쉴수록 욕구의 연기가 가늘어진다. 가늘어진 연기 너머에 진짜 결핍이 보인다. 결핍이 보여야 돌볼 수 있다. 지루함의 결핍에는 새로운 리듬을, 인정의 결핍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온기의 결핍에는 몸의 돌봄을, 욕구를 욕망에서 필요로 번역하는 기술. 이것이 두 번째 기술이다. 세 번째 기술은 전수다. 일을 떠났다고 지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신의 실패와 성공, 시행착오는 누군가에게는 지도가 된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강좌를 열고 온라인으로 후배들에게 문답의 시간을 만든다. 손기술로 생긴 소소한 수익은 뜻의 그릇으로 들어가 다시 나눔으로 흐르게 한다. 돈은 흐를 때 의미가 생긴다. 흐름 속에서 자존이 선다. 자존이 서면 외부의 비교가 잦아든다. 비교가 줄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네 번째 기술은 침묵이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의 반짝임이 잘 보인다. 하루에 5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든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의자에 앉아 벽을 본다.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떠오르는 것을 떠오르게 두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게 둔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불안이 옅은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 것, 지나가게 둘 것.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여유다. 여유가 있어야 좋은 선택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기술은 동행이다. 혼자서만 싸우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표를 보고 친구와 함께 걸음을 옮긴다. 동네의 모임에 발을 들인다. 누구의 목소리로 위로를 듣는가가 중요하다. 비슷한 시간을 통과한 목소리. 거기서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조금 앞서 본다. 두려움이 반으로 줄고 용기가 반으로 늘어난다. 동행은 비용 없이 큰 힘이 된다. 이제 다시 그 세 개의 그릇으로 돌아온다. 한 달이 지났다. 삶의 그릇은 조정되어 안정되었다. 나눔의 그릇에는 이야기들이 담겼다. 병원 가는 길에 동행한 이에게서 온 문자가 고맙다고 말한다. 뜻의 그릇에는 작은 수업의 노트가 포개져 있다. 수입은 조금 늘었고 지출은 조금 줄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다. 밤의 호흡이 깊어졌다. 잠이 빨리 온다. 깨어 있을 때는 마음이 덜 흔들린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약해져 이미 가진 것의 온기가 또렷해졌다. 밥맛이 좋아졌다. 햇살이 더 따뜻해졌다.
이 모든 것은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내부의 정렬이다. 욕구를 줄이고 의미를 채우는 동안 삶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팔정도의 빛을 잠시 빌린다. 바르게 보는 힘으로 노후의 실상을 본다. 영원한 직업은 없다. 몸은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이 변화를 고통만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재료로 본다. 바르게 생각하는 힘으로 욕망을 읽는다. 이 물건을 사려는 마음의 뿌리가 불안인지 실제 필요인지 살핀다. 바르게 말하는 힘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인다. 바르게 행하는 힘으로 생활 습관을 다듬는다. 바르게 사는 힘, 즉 바른 명으로 소득의 길을 맑게 한다. 갑작스러운 고수익의 유혹 대신 오래가는 길을 택한다. 바르게 정진하여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다. 바른 마음 챙김으로 숨과 발걸음을 살피고 바른 집중으로 내면의 소리에 머문다. 이 길은 요란하지 않다. 그러나 날마다 견고해진다. 하루의 끝에는 작은 의식을 더한다. 서랍에 작은 저금통을 둔다. 오늘 충동을 잘 보냈다면 동전을 하나 넣는다. 그 동전은 한 달 뒤 누군가에게로 간다. 작은 자비의 씨앗. 다음으로 고요의 회개를 쓴다. 돈의 흐름만 적지 말고 기쁨과 슬픔의 흐름도 적는다. 오늘의 기쁨 하나, 오늘의 슬픔 하나. 슬픔은 숨기지 말 것. 슬픔을 적어야 위로가 온다. 위로가 와야 다시 일어선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난다. 계절이 한 발 더 움직였다. 시계는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인다. 일은 떠났으나 삶은 남았다. 돈은 줄었으나 의미는 늘 수 있다. 욕구를 줄이면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의미가 앉는다. 의미가 앉으면 불안이 나간다. 오래 걸리는 일처럼 보이나 사실은 오늘 한 걸음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한 걸음, 한 번의 깊은 숨,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 끼의 정성, 그 누적이 미래가 된다. 아침이 다시 온다. 알람 없이도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어제보다 마음이 가볍다. 차를 우려 한 모금 마신다. 혀끝에 남는 쓴맛과 단맛을 구별한다. 오늘의 한 가지 일을 떠올린다. 안 쓰는 물건 한 개를 비우고 오래 보고 싶었던 책을 펼친다. 저녁에는 가까운 이의 이름을 한 번 부른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함께 걷자고. 그 말은 나를 향한 말이기도 하다. 그대여,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오늘의 숨을 들어 올리소서. 욕구는 줄이고 의미는 채우소서. 돈은 흘러가게 하고 마음은 머물게 하소서. 길은 조용히 열려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